여러분이 경제의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의 독립 팁입니다. 1인당 평균 65만원 정도 돌려봤는데요.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직장인들 샐러리맨이라면 연말정산 매우 중요한데요. 1인당 평균 65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내가 세금을 많이 냈다는 얘기겠죠. 신청을 제대로 안 하면 더 많이 낸 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벌써 시작이 되었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간소화 자료 제출 기간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 홈택스에 등록을 했고요. 신청한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을 하는데요.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개통하니까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때부터 조회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정표를 보고 계신데요. 1월 14일 일괄 제공 신청 명단을 등록했고 15일부터는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은 1월 18일이니까 이때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일은 간소화 자료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공제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소득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 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두 제공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꼼꼼히 항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액공제 항목은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세액공제 항목인데요.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공 여부 중에 우측에 삼각형 표시는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출 기간이 제출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공제자료 제출 기간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기간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삼각형 표시 자료는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 세액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 기관에 요청해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구 구입 비용 등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점 인정 교육비 납입 금액, 취약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 금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 금액도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전자기부금 발행 금액 이외 기부 금액은 반드시 확인하셔서 제출해야 되고요. 올해 성년인 자녀의 경우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는 올해에도 부양가족의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에다가 성인인 경우 그러니까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가 있는데 작년까지 미성년 자녀의 동의 없이 자료를 조회했더라도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가 있어야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제공
제공이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 노인 장기 요양기관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수집해서 추가로 제공을 합니다. 또 실손의료보험금 자료 제공 기준 합리화를 통해서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종전 수익자 기준에서 피보험자 기준으로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월 15일 개통이 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8일 빠짐없이 확인해 보시라는 것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평균 65만원 정도 돌려받을 정도로 우리나라 샐러리맨들은 세금을 과도하게 먼저 내고 뒤에 이렇게 1월, 2월에 걸쳐서 연말정산 환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돌려받고 있는데요. 내가 귀찮아서 또 잘 몰라서 환급 신청을 제대로 안 하면 아까운 세금 그대로 더 내고 끝나버리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